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홍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KCSE에 발표하게 된 국지적 경로 공간 탐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방향 컨컬릭 탐색 전략이란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콘컬릭 테스팅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국지적 탐색 문제, 즉 로컬 서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개 방향으로의 탐색을 동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탐색 휴리스틱이든 갖게 되는 그런 로컬 서치 프로블럼을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안한 알고리즘과 이를 실제로 구현해서 C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분기 커버리지 성능을 올린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슬라이드 슈어를 켜서 저희 논문에서 소개하는 바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이 논문은 저와 저희 연구실의 최한솔 학생이 함께 쓴 논문이고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 홍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콘콜릭 테스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알고리즘의 형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콘콜릭 테스팅이 하는 방식은 처음에 입력으로 프로그램의 경로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발생시킨 경로에서부터 브랜치 하나를 택해서 그 반대 브랜치로 가는 패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로부터 다른 인접한 경로로 가는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진적 탐색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력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 실행으로부터 그 근처에 있는 실행으로 나아가고, 그 근처에 있는 실행을 또 변형시켜서 그 근처에 있는 실행, 그러니까 결국 탐색이 하나의 실행에서부터 계속 변형을 누적시켜가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의 단일 탐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일 탐색이 이 휴리스틱의 한계와 프로그램 특성의 한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아떨어지는 어떤 로컬 옵티멈 지점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인근 부위에 대해서 서치만 반복을 하다가 모든 그 테스팅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검증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모든 비헤이비어를 일정한 execution tree, 그러니까 하나의 execution tree에서 하나의 루트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 지점이고, 루트로부터 하나의 리프로 내려오는 요 길을 하나의 execution path로 볼 수 있겠죠. 이런 execution tree를 모두 탐색하는 과정이 일종의 테스팅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처음 실행이 이런 패스를 타게 됐다고 하면 콘컬릭 테스팅에서는 이 실행에서 각각 그 분기들이 있었으면 이 분기들의 반대편 분기를 갈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종의 잠재적인 탐색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개 탐색 가능성들 중에 일정한 설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다음 실행을 도출하는 입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도 제한되어 왔고요. 혹은 논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어떤 랜덤한 어떤 셀렉션을 통해서 탐색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실행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이 실행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주변 실행들이 있게 됩니다. 이 주변 실행이 이 실행으로부터 이 콘컬릭 테스팅이 탐색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실행에서는 이 탐색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떠한 서치 스트래터지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실행이 실행됐다고 합시다. 이 실행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사실 첫 번째 실행이 갔던 실행은 남고, 그 다음 실행 이 현재 지금 방금 실행한 이 실행에 따라서 그 다음 탐색 가는 공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탐색 공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탐색 공간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처음에 엑스큐션에서는 또 그 엑스큐션으로부터 다른 탐색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엑스큐션을 만든 이후에는 또 새로운 탐색 공간 안에서 그 다음 탐색이 그 다음 탐색이 결정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만약에 이번에는 이 공간 중에서 그 다음 실행이 예를 들어 이쪽을 실행하게 되고, 이쪽을 실행했을 때 그 다음엔 또 이 정도 탐색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계속 실행을 만들어 가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특정한 로컬 에리어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이 실행으로부터 그 다음 탐색 가능한 실행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시간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이 근처에 비슷비슷한 실행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엑스큐션 트리의 스페이스를 봤을 때는 굉장히 국소적인 영역을 계속 탐색하다가 테스팅 시간을 소진하는 그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커버를 하지 못한 영역을 빨리 커버해야지 거기에 포함된 단순한 결함들을 찾는다거나 혹은 커버리지를 올림으로써 검증도를 높이는 등의 이득이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전체 프로그램 영역에서 봤을 때는 국한된 프로그램 동작만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테스팅의 효용성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린 단일 컨컬릭 테스팅, 기존의 컨컬릭 테스팅 알고리즘에서 서치 스트래터지로는 랜덤 니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직전 실행에서 익스큐트했던 패스들 중에 하나의 브랜치를 임의로 선택해서 임의의 하나의 브랜치를 선택해서 그 브랜치를 니게이트, 그 브랜치를 반대쪽으로 가는 입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휴리스틱 서치 스트래터지를 이제 대상으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입력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x, y 값을 받아서 x, y 값으로부터 이제 3번과 8번 브랜치에 대해서 판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R 어레이를 하나 받아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 그 어레이를 이렇게 아이터레이션 하면서 그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영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자,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초기 테스팅 값이 이렇게 0, 0, 그 다음에 어레이가 주어졌다라고 치면 2번, 3번, 7번, 8번 라인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심볼릭 실행 경로를 추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브랜치는 else 브랜치를 탔고 여기서 보면은 이 브랜치도 else 브랜치를 탄 상황입니다. 자, 랜덤 니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프레디킷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니게이트해서 그 다음 탐색을 하는 테스트 입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둘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랜덤한 선택에 의해서 첫 번째 브랜치를 니게이트하는 경우로 선택이 되었다고 치면 그 다음 실행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x가 1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받아와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x가 1이기 때문에 이 브랜치 이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레이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치면 이 아이터레이션을 100번을 돌게 됩니다. x가 1로 넣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프레디킷이 x가 1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여기서 이 ARR 각각의 값에서 0인 경우의 수를 검사하는 그래서 카운트 값을 올렸기 때문에 수많은 횟수의 이 ARR 값이 0인지에 대한 검사에 대한 프레디킷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실행이 생기게 되면은 이 실행 phi2 경로 조건 phi2로부터 그 다음 실행을 만들어내는 조건의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었을 때 이 프레디킷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마 2로부터 그 다음 실행을 만들어내게 될 때의 컨컬릭 테스팅은 이 101개의 프레디킷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그걸 리게이션해서 그 다음 실행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사실 이 어레이의 특정한 값이 0이 아니게 만드는 실행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건 좀 독립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을 탐색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x가 1이 아니고 y가 1인 경우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 경우로 가기 위해서는 우연히 x가 1이니 프레디킷이 선택되어야 되는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긴 프레디킷 엑스큐션 패스가 발생한 이상 랜덤 니게이션에서 이와 같은 브랜치로 다시 돌아가는 실행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예제는 랜덤 니게이션에서 특별히 랜덤 니게이션 서치 스트래티지가 가지는 그런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예제이고요. 다른 서치 스트래티지를 쓴다면은 이 예제에서는 문제없이 이런 룹에서부터 잘 탈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서치 스트래티지라도 그 서치 스트래티지의 일종의 블라인드 스팟과 같이 그 서치 스트래티지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프로그램 구조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하나의 실행을 계속 누적해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론티어를 둬서 걔네들로부터 병행적으로 서치를 진행시켜가는 멀티 디렉셔널한 서치를 컨컬릭 테스팅에도 적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복수 개의 실행을 번갈아 가면서 콘콜릭 실행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실행은 로컬 설치에 고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실행들이 좀 더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 실행을 진전시킴으로써 주어진 테스팅 타임에 대해서 커버리지 성능을 꾸준히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콘콜릭 테스팅을 운영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알고리즘에서의 하나의 엑스큐션에 대한 포뮬라를 그 다음 포뮬라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포뮬라를 딜라이브하고 그런 식으로 서치를 진행시켰다면 이런 멀티 디렉셔널한 콘콜릭 테스팅을 위해서는 하나의 엑스큐션 패스가 아닌 여러 개의 엑스큐션 패스를 큐에 수집하고요. 그 큐에서 주기적으로 하나씩 엑스큐션 패스를 꺼내서 일정 기간 동안 컨커릭 테스팅을 진전시키고 다시 큐에 넣고 또 다른 엑스큐션 패스를 꺼내서 진전시키고 큐에 넣고 또 만약에 새로운 경로로 가는 엑스큐션 패스가 발생한다라면은 큐에다가 새로운 엔트리로 추가를 시켜서 여러 개의 의미 있는 프론티어들이 동시적으로 컨커릭 테스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제안입니다. 저희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다이렉셔널 컨커릭 테스팅은 일종의 BFS와 같은 서치 스트래터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리어와 같이 스테이트 기반 컨커릭 테스팅 엔진에서는 이 엑스큐션 패스 자체를 BFS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BFS로 탐색하면서 컨커릭 테스팅, 심볼릭 엑스큐션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이미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논문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그런 BFS 기법과 다른 점은 저희는 여전히 엑스큐션 기반, 그러니까 하나의 엑스큐션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 엑스큐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어서 이렇게 BFS와 같이 일종의 BFS의 개념을 녹여낸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면에 있어서 스테이트 기반의 BFS 알고리즘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엑스큐션 기반의 BFS에서도 이걸 간단하게 구현을 한다면은 그냥 하나의 엑스큐션으로부터 그 다음 연계할 수 있는 엑스큐션들의 가능성들을 모두 다 큐에 집어넣고 진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큐에는 비슷비슷한 엑스큐션 패스들이 계속 누적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치의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게 서로 다른 엑스큐션들을 큐에다가 선택적으로 적재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전체적인 테스팅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는 분기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어떠한 엑스큐션 패스는 큐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엑스큐션 패스는 그냥 큐에 넣지 않고 무시할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세워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안드리는 멀티 다이렉셔널 컨커릭 테스팅의 알고리즘과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게 기존의 콘콜릭 테스팅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일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파일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반복하는 단위 탐색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 다이렉셔널 콘콜릭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Q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여러 개의 그 탐색의 프론티어들을 저장하는 탐색의 프론티어에 해당하는 엑스큐션 패스들을 저장하는 Q입니다. 그리고 여기 콘콜릭 룹에서는 한 번에 큐에 있는 엘리멘트를 하나씩 꺼낸 다음에 n번 동안 콘콜릭 테스팅을 진전시키고 다시 큐에다가 그것을 적재하는 그리고 그 큐를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반복을 하는 일종의 라운드 로빈으로 큐에 있는 엑스큐션 패스들에 대해서 각각 탐색을 진전시키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의 엑스큐션 패스가 선택된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패스로부터 새로운 입력을 그 다음 패스를 선택하고 그거를 탐색하는 인풋을 만드는 과정들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새롭게 탐색한 엑스큐션 패스에서 유닉 브랜치, 그러니까 이전에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브랜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새로 다시 큐에 집어넣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커버리지를 가는 것으로 기대되는 엑스큐션 패스들은 큐에 추가를 하지 않고 새로운 브랜치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패스들에 한해서만 큐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식을 이 알고리즘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큐에 있는 여러 개의 엑스큐션 패스들에 대해서 콘콜릭 테스팅을 진행을 하되 그것들을 다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커버리지 셋을 이 큐 전체에 있어서 하나로
운영을 함으로써 각각 그 탐색의 프론티어들이 어치브한 커버리지가 다른 탐색에도 영향을 주게끔, 그래서 비슷비슷한 커버리지를 반복해서 탐색하는 일들이 가능한 적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알고리즘이 단지 여러 개의 시드를 동시에 컨컬릭 테스팅을 시키는 그런 그냥 단순히 병렬적인 컨컬릭 테스팅 실행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저희 알고리즘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예시입니다. 처음 실행이 똑같이 이와 같이 여기서도 else 브랜치, 여기서도 else 브랜치를 타게 되는 실행이라고 했을 때, 이 실행 조건식이 도출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식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Q에 바로 적재를 하고요. 이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B1, 여기가 이게 이제 이 브랜치를 저희가 B1이라고 불렀고, 이제 B1 니게이션, 그 다음에 B3 니게이션을 커버한 브랜치다 라는 것들을 마킹을 해서 이제 이 조건식을 넣었습니다. 이런 커버리지 어떤 분기를 탔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브랜치를 도달하는 패스인지 아니면 이전에 봤던 브랜치를 그냥 반복해서 도달하는 브랜치인지를 판별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첫 번째 클로즈를 그 다음 실행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식으로 탐색이 진행됐다고 치면 그 다음 실행에서는 이 실행을 실행시키게 되고, 그 결과 두 번째로 생성된 입력을 실행시킨 경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B1 then branch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2라고 표현했는데 이 B2의 경우에도 then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close가 101개 되어 있는 그런 execution pass가 발생하고요. 이 경우도 지금 보시면 Q에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브랜치를 탐색하는 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유념하셔야 되는 게 지금 phi 1에서부터 phi 2로 서치가 진행이 되었지만 phi 1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Q에 남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경우에 그 다음 콘컬릭 테스팅 진행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는 이 클로즈가 선택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실행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엘리멘트가 이제 1이 된 거죠. 이 경우는 이 실행 이 then 브랜치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도 else 브랜치도 가게 되고 then 브랜치도 가게 되는 실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 세 번째로 생성된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경우 이와 같은 실행 경로가 달성되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V1 여기 then 브랜치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V2는 then 브랜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else 브랜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Q에 이 execution pass가 등록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브랜치로 들어간 케이스가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계속 프로그램의 컨컬릭 테스팅을 진행해서 여기서 또 다른 이런 다른 클로즈들을 니게이트를 하는 실행을 발생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실행의 경우에는 새로 Q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컨컬릭 테스팅의 진전만 발생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실행의 경우에는 커버리지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Q3와 리던던트하다라고 판단해서 Q의 사이즈를 늘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동안 컨컬릭 테스팅이 진행이 되면은 전체 스케줄러에서 이 콘컬릭 테스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시간을 끊고 그 다음에 Q에서 다시 처음 엑스큐션 패스부터 선택해서 또 한동안의 콘컬릭 테스팅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이 일정 시간 동안 phi 3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계속 콘컬릭 테스팅을 진행한 이후에 전체 콘컬릭 테스팅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제 phi 3를 사용하는 이 방향의 시간에 타임아웃을 걸고요. 그 다음에 다시 Q를 처음부터 phi 1부터 다시 꺼내서 다시 콘컬릭 테스팅을 진행하는 이런 라운드 로빈 식의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phi 1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때 똑같이 또다시 첫 번째 클로즈를 리게이트 할지 두 번째 클로즈를 리게이트 할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랜덤 리게이션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랜덤하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phi 1이 반복이 된다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새로운 경로로 가는 탐색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방문했던 엑스큐션 패스가 가지고 있는 탐색의 포텐셜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커버리지를 늘릴 수 있고 탐색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단일 서치 알고리즘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는 멀티 다이렉셔널 서치 알고리즘에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상한 멀티 다이렉셔널 컨커릭 서치 스트래터지 알고리즘을 오픈소스 컨커릭 테스팅 도구인 크레스트를 기반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크레스트에 있는 랜덤 니게이션과 CFG, 랜덤 니게이션은 non-deterministic한 search strategy라고 볼 수 있고요. CFG는 deterministic한 search strateg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각각의 대표로 뽑아서 그것을 multi-directional search strategy로 확장하였고요. 이것을 기존에 있던 원래 랜덤 니게이션과 원래 CFG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랜덤 니게이션 같은 경우에 멀티 다이렉셔널 서치 스트래터지로 확장하는 것이 비교적 스트레이트포워드했습니다. CFG 알고리즘의 경우 특정 분기를 커버할 목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멀티 다이렉셔널 CFG로 이렇게 확장하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Q에 있는 여러 개의 엑스큐션 패스들이 같은 커버리지를 골로 정하고 컨커릭 서치를 진행할 경우에는 사실상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커버리지 달성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경우에는 현재 어떤 엑스큐션 패스가 어떠한 방향이 하나의 커버리지 골을 정했으면은 다른 방향에서는 같은 커버리지 골을 정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CFG를 재편성해서 멀티 다이렉셔널 CFG를 만들어서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컨커릭 테스팅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유닉스 유틸리티들이 사용되었는데요. Veeam, grep, oak, sed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비교적 크기가 큰 Veeam과 grep의 경우에는 저희가 30분 동안 컨커릭 테스팅을 수행한 후 그 분기 커버리지 달성을 측정하였고요. oak과 sed의 경우에는 10분 동안 컨커릭 테스팅을 진행한 후 분기 커버리지 달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컨커릭 테스팅에는 난수적인 요소, 랜덤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실험을 30번 반복한 후 평균값을 가지고 최종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다이렉셔널 설치를 통해서 최종적인 커버리지 달성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Veeam의 경우 여기 보면 CFG를 사용하는 베이스는 원래 컨커릭 테스팅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 8610이라는 브랜치를 달성하였는데요. 멀티 다이렉셔널 CFG를 적용할 경우에는 9312.9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실험을 보게 되면은 8개의 경우 중에서 7개의 경우에서 분기 커버리지 달성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개의 경우에는 최대 10%, 평균적으로는 5.6% 분기 커버리지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커버리지 달성의 속도, efficiency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법이 최대 커버리지 달성의 90% 지점을 먼저 도달하는가, 최대 커버리지 달성의 90% 지점에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경우 8개의 실험 경우에서 모든 경우 멀티 다이렉셔널 설치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보다 기존의 컨커릭 테스팅 서치 스트래터지보다 90% 지점을 달성하는 시간을 평균 25% 정도 단축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티 다이렉셔널 설치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커버리지 달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커버리지 달성 그래프고요. 왼쪽에 있는 게 Veeam,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랩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표에서는 이 마지막 시점에 한정해서 그 결과를 봤었는데요. 전체 진행 시간에 대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멀티 다이렉셔널 CFG가 빨간 실선, 기존 CFG가 점선, 멀티 다이렉셔널 랜덤 니게이션이 초록색 실선, 원래 랜덤 니게이션이 점선, 초록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실험 시간 동안 멀티 다이렉셔널 서치 스트래터지들이 기존의 서치 스트래터지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서치 스트래터지들이 베이스라인 서치 스트래터지 경우 30분 근방에서부터 이제 커버리지 증가 추세가 세츄레이션에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랩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랩의 랜덤 니게이션의 경우 굉장히 테스팅 초반부터 커버리지 달성이 세츄레이션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멀티 다이렉셔널 설치의 경우 비교적 꾸준한 커버리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긴 테스팅 시간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커버리지 달성의 효용성이 멀티 다이렉셔널 설치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컨컬릭 테스팅, 기존의 컨컬릭 테스팅이 갖고 있던 단위 탐색의 한계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위 탐색을 멀티 다이렉셔널 탐색으로 확장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그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와 그다음에 이것을 C 프로그램 컨컬릭 테스팅에 적용하여서 실질적으로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달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이 논문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향후 연구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랜덤 니게이션과 CFG 이외에 제안됐던 다양한 컨컬릭 서치 스트래티지들, 예를 들어서 CGS나 칼페스트 같은 다양한 컨컬릭 서치 스트래티지에도 이 멀티 다이렉셔널 컨컬릭 서치 방식을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컨컬릭 서치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그런 기법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의 연구로는 Q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지능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Q에다가 엑스큐션 패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매번 이걸 라운드 로빈으로 선택을 하고 한번 선택이 되면 매번 동일한 시간 동안만 이렇게 컨컬릭 테스팅을 진전하게끔 알고리즘을 아주 단순하게 구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그 엑스큐션 패스의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주거나 혹은 더 짧은 시간을 주는 일종의 파워 스케줄링을 섞어 씀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커버리지를 달성할 것 같은 엑스큐션 패스들의 컨컬릭 테스팅을 더 빨리 진행시키는 식으로 전체적인 컨컬릭 테스팅을 운영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서치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멀티 다이렉셔널 차원에서 구현해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KCSE 실제 실시간 세션에서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